네, 안녕하십니까. 천자문 익히기. 오늘은 47차 과정입니다. 또 오늘은 어떠한 글자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8글자를 가운데로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대꾸를 이룬다. 대꾸와 그리고 맨 뒤에는 아분을 이룬다. 지금 아분은 받침이 없는 글자가 계속 맨 끝에 왔죠. 지금 여기도 지금 떼어놓을 리자입니다. 리. 받침이 없죠. 그래서 아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글자씩 볼까요? 이건 어질 인자죠. 이 공자의 가르침 핵심 사상이죠. 자입니다. 자비롭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사랑하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숨길 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이는 게 이것이 슬퍼할 측자입니다. 우리는 측은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은측이라고 나오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어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요거 왜 순서를 자꾸 이렇게 바꿔서 쓰느냐 그러면 그 언어적인 특징인데요. 우리나라 말, 그 한국어는 일종의 교차어라 그래 갖고요. 어미와 어떤 이런 그 변화무쌍합니다. 그 말 자체가. 뭐 먹다 그러면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많이 가능한데 또 뭐 먹을 이렇게 되죠. 먹을 것 뭐 이런 식으로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조사와 어미의 활용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접두사, 전미사 정신없죠. 그런데 그 이 한자어 같은 경우는 고대 중국어죠. 지금 중국어도 아니죠. 이 한자어 한문 같은 경우는 고리버에 속합니다. 고리버에 속해갖고 어순에 의해서 그 우리는 이제 뭐 조사죠.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 이런데 어, 그 한자 같은 경우는 그 어디에 순서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동사로도 쓰이고 서술어도 쓰이고 얘가 목적으로도 쓰이고 이러거든요. 그런 언어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주 이제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오면서 마치 그것이 한 단어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한문을 공부하실 때는 어순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좀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충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순에 의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해석을 심도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꾸를 잘 살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꾸라는 형식이 만약에 우리나라 시라면은 이게 발달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한문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순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앞에 나온 어순의 형식대로 뒤에 이렇게 받는 거죠. 이런 것이 시경체부터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만들 조자입니다. 만들다, 짓다, 그 다음에 버금차자죠. 버금차. 원래 버금차는 나중에 글자에 가면은 말씀드리겠지만, 마음대로 짓거리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일불자입니다. 안일불자.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뭐, 제각각 돼 있는데, 자, 어질다, 사랑스럽다, 숨긴다, 요거는 아까 슬퍼할 측이라 그랬죠. 이게 좀 애매합니다. 어질고 사랑스러운 것은 슬픔을 숨기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약간 이상합니다. 자, 그다음 가볼게요. 만들조에 이게 버금차라 그랬죠. 그러면 버금가는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다. 버금가는 것을 만드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좀 이럴 때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 온 말인가? 그거를 한번 봐야 돼요.
이 논어에 보면은요. 논어에 보면 이 불이 아니고 그 이인편이라고 리인 이치다 이치인데 어떤 이치냐 그러면 인에 대한 이치다 이 말이에요. 리인편이다. 요러한 것이 있어요. 리인편. 리인편에 가면 논어에는 리인편을 읽다 보면은요. 뭐 군자라는 것은 이 군자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무라는 것이 뭐뭐 하지 마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군자 무. 군자는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말로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적어지네요. 예. 종입니다. 마치다 종. 식. 먹을 시간. 자, 먹는 것을 마치는 거예요. 먹는 것을 마치는 고로한 사이에 종식지간에도 위라는 이 어긋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긋나다. 위위인이라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자는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종식지간 밥 먹는 거를 끝나는 어떤 이런 데도 인을 그 위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 이 얘기는 왜 이 얘기냐? 이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조차 여기에 조차가 나와요. 조차 그 반드시 시라 조차 필요시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가 이건 참진자인데요. 참진자에 이 머리 열자를 이렇게 놓으면 진짜로 머리가 깨진다. 이게 이제 엎어질 전자죠. 예. 그 다음에 패가 또 쓰러질 패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패도 뭡니까? 전패 때도 아이고 시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자는 그 인에 대해서 그런 거죠. 이 인이 그런 인을 위배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밥 먹는 것이 끝날 때까지도. 이 밥을 다 먹을 때도 심지어 밥 다 먹고 이 끝날 때까지도 인을 어그러지지 말아야 되며 조차 때도 필요시로 반드시 그러할 것이고 전패 때도 반드시 그러할 것이다. 이때 이 조차가 나오죠. 그러면 전패나 조차나 어떠한 때라는 건데 조라는 것은 이제 짓다 만들다라는 게 있어요. 차라는 것은 버금이라는 얘기인데 버금차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쓰인 거고 원래의 의미는요. 이게 마음대로 제멋대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요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음 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자입니다. 이게 자자가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글자인데 원래의 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버금 자자로 자꾸 쓰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요 그 마음대로 자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그 뭐냐면 급하니까 그런 거죠. 조차라는 얘기는 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찌꺼리는 말을 만든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대로 찌꺼리는 말을 만들겠습니까? 다급하니까 막 두서없이 막 내뱉는 거죠.
그래서 조차 때도 마음대로 이게 막 말을 급하니까 막 내뱉는데 그때도 반드시 이러할 것이요. 필요시요. 즉 인을 위인을 무해라 이거죠. 인을 위반하지 말 것이요. 쓰러질 때도 전패 탁 쓰러질 때도 쓰러지거나 넘어질 때도 필요시라 반드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할 때도 인을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돌불에 걸려 넘어져요. 넘어진데 막 이렇게 이거 뭐야 그래서 뭐 이러지 말고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인이로다 뭐 이렇게 이제 넘어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흉내내 봤는데 이렇게 넘어지거나 막 급할 때도 인이로다 뭐 이렇게 해봤는데 약간 웃기더라고요. 좀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냥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도 조차가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이 조차란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만든다. 근데 이게 급할 때라는 거죠. 분리 그러면 이건 뭡니까? 뭐 안일 불자인데 뭐뭐 하지 마라라는 뜻이 있어요. 떠나지 마라 이거예요. 급할 때도 떠나지 마라. 뭘? 인을 위배하는 걸 떠나지 말라는 거죠. 요 앞에 거 요거를.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이 인자하다라는 얘기죠. 요거 두 개가 요것도 조차라는 것이 급하다는 얘기고 요건 인자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대꾸가 되는 거예요. 인자와 조차가 하나의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라는 얘기죠. 요것은 슬퍼함을 갖다가 숨겨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이게 인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어질고 이게 좀 사랑스러운 거 하여튼 인자라는 것은 슬퍼하고 이 가엾하고 이런 것 자체도 이렇게 좀 안으로 숨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급할 때도 요 앞에는 그 얘기가 있죠. 아까 저 생략된 얘기 불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위인 요게 생략이 돼 있어요. 무위 인이라 여기 이제 아까 이거에 조차가 나온 그 제가 논어 2인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게 성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라 요거 무위인을 이렇게 떠나지 말아라 이거죠. 조차 할 때도 조차 필러시라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조차 필러시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인자라는 것은 은측이니 조차 필러시라 그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8글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러분, 자,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아시고요. 어떤 글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질 인자죠. 어질 인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그 옛 글자를 보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고 두 이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질다 기본적으로는요 두 이자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두 명이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또 이런 거는 이제 이러한 비교의 의미가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따른다 뭐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지켜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자, 이렇게 두 이자를 써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어질 인자는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한 인류애를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사랑할 자자죠. 사랑할 자자는 요 위에 요 거물 연자 보이죠? 거물 연자가 두 개 있습니다. 제가 하늘 천지 현황할 때 요 거물 연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실이다. 여기 실이다. 제사의 영식이 있다. 그래갖고 이것이 하늘의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또 조상들을 이렇게 그 공경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거든. 근데 이게 한 글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물 현자가 이게 실이 몇 개 있는 겁니까? 아주 많이 있는 거죠. 엄청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심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조상신이 그 이 후손들에게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게 자식들이 이렇게 좀 잘못을 해도 부모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싸 주잖아요. 저는 이렇게 참 처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조상신이 그 우리한테 이게 내려주는 사랑 어떤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거물연자의 그 의미이고요. 그거에 대한 요 거물연자 뒤에 이제 마음 심자가 있죠. 이렇게 마음.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사랑으로 이렇게 후손들에게 퍼내려주는 그러한 엄청난 마음을 바로 이렇게 자라고 합니다. 사랑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애롭다 또는 뭐 자비롭다 이런 거 할 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쓰기엔 조금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부적절하죠. 바로 이런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자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물연자가 두 개가 있고 마음 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위에서 조상신들이 이렇게 후손들을 보살펴주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다. 사랑할 자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숨길 은자. 그 숨길 은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급할 은자거든요. 얘가 여기 언덕 붙자 오른쪽에. 그 왜 조급하다? 이게 보면은요. 이렇게 위에 손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 밑에 어떤 도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 보면 또 손이 있어요. 이렇게 손. 그 위에도 손이 있고 밑에도 손이 있죠. 이게 도구가 있고 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뜻은. 그러니까 서로 뺏고 가져가려고 막 이렇게 이 하나 물건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양손으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처음 것이 맞죠. 왜냐하면 두 손을 나타내는 글자들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한 손, 요것도 다른 사람의 한 손, 요런 거를 이제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기 쉽게 아무렇게나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손들이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누가 가져갈까봐 아주 그런 조급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조급할 은자가 되는데 이게 발음으로 썼습니다. 근데 왜 조급할 은자가 될까요? 여기 이제 언덕이 있죠, 언덕 붙자. 여기 언덕이죠. 자, 언덕에 숨는 건데 뭔가 난리가 났어요. 또는 뭔가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아까 얘기했죠. 뭐 넘어지면서도 인이로다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급하게 숨어야겠죠. 이 숨을 때 인이로다 부채부착하면서 숨으면은 그게 쫓아와서 다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이 조급하다라는 은자를 붙여서 이렇게 숨길 은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슬퍼할 측자죠. 이 슬퍼할 측자는요, 일단 요 법칙 측자, 측이라고도 하고 곧 즉이라고도 하고 얘를 칙이라고 하거든요. 법칙이라고 되는데 요거는 제가 저번에 여기 솥이죠, 솥. 이게 솥의 칼로 이게 뭔가 새긴다 그랬죠. 이게 뭘 새기느냐 그러면 법을 새기는 겁니다. 요 사마천의 사기를 읽어보시면은 요 솥에다가 새긴 법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법은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만들어진 글자인데, 이 법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거를 바탕에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요 슬퍼할 즉 전에 원래 가엾다라는 게 있어요. 가엾다. 이게 참 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자체가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상태에서 법을 집행해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사리사욕이라든가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슬퍼할 측, 가엾을 측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측은지심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나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엾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를 측은지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있어요. 굉장히 가난한 애입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쟤는 뭐 나 친척도 아니고 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또 우리 동네 애도 아니고 내가 지나가다가 본 애예요. 근데 그 애가 곧 이제 우물에 빠져서 막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랬지 얼른 떨어져서 얼른 죽어라 이러지 않죠. 얼른 가서 걔를 잡아놓고 구하고 다친 데는 없냐. 이런 것이 바로 그 측은지심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해라, 그런 얘기가 바로 슬퍼할 측이 되겠습니다. 자,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질인 사랑할 자, 숨길 은 슬퍼할 측. 한 번 더 갈게요. 어질인 사랑할 자, 숨길 은 슬퍼할 측. 네. 그 다음 글자는요, 지을 조자입니다. 많이 변형된 글자 중에 하나죠. 요게 그 고할고자가 있어요. 고할고, 아래다, 보고하다, 뭐 이런 거죠. 고할고에 여기가 갈착입니다. 고하러 가는 건데 왜 짓다가 됐는가? 여기에서는 이게 소전체를 봐도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고할고자거든요. 이 새싹이 난 거를 갖다가 알리는 거. 아이고 싹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알리러 가는 건데 이게 뭐 짓다가 됐느냐 하면, 예전에 그 근문 시절에 지을 조자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그 여기 알릴 고자가 있죠. 소머리. 물론 이제 나는 아까 싹 올라왔어요 이랬지만 이게 소머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릴 고자 왼쪽에 뭐가 있냐면 배주자가 있죠. 이게 요 갈착자가 아니고 배라는 거죠. 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이 사라져 버렸죠. 원래는 그러니까 근무는 이런 모양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게 배가 이렇게 있어요. 요게 나중에 갈착자로 변합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요게 지을 조자였죠. 즉 이거를 한번 풀이를 내보면 집에서 배를 짓는 거를 알린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배 다 지어졌습니다 이러고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배는 완성돼 가고 있느냐? 예, 배는 지금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게 얘기하는 이런 게 바로 지을 조자에서, 이렇게 하면 짓다가 배를 짓는구나 딱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다 사라지고 요 고자만 남았어요. 알릴 고자만 남고, 요 배는 착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요 집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글자를 참 이게 알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게 지을 조자인지 아느냐? 많은 문헌들에 보면은 조자가 들어갈 자리에 이 근문에 이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을 조자의 원래의 옛날 글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을 조자는 원래 배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알리러 간다 이런 뜻으로
그럼 뭐 배가 다 만들어졌다고. 요, 자, 이게 조선소 있습니다. 자, 배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자, 요것이 생략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략됐고, 자, 이거 배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고기 잡으러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리러 간다는 거. 요게 바로 지을 조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버금 차자입니다. 버금 차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번이라든가 또는 뭐 버금가다 하는 거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원래 그 여기 보면 입에서 침이 이렇게 튀기고 있는 모습이죠. 예. 사람의 입에서.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침이 안 튑니다. 그게 막 흥분해서 막 짓거리는 말에 침 튀기죠. 이게 뭐 거품을 물며 얘기하다 침을 튀게 가면서 얘기하다 언뜻 보면은 인하고는 거리가 있죠. 예.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말 빠르게 이렇게 다다다 거리는 이런 것이 우리도 이 상상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침이 튈 일이 없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마음대로 짓거리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게. 그 나중에는 이게 버금가다, 버금차자다 또는 차례다 이렇게 이제 바꿔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줄을 서서 왕이든 관리든 뭐 이렇게 그 민원을 할 때 이게 줄을 서죠. 아, 사또 전 억울하옵니다. 이렇게 해서 너 뭐 억울한데? 예, 저는 뭐 누명을 썼어요. 누명? 야, 그럼 너 50냥만 내. 그럼 내가 이게 그 해결해 줄게.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아, 감사합니다. 사또 근데 50냥이요. 야, 50냥 없으면 가서 만들어 와. 자, 그다음 하는 얘기했죠. 자, 다음 뭐 이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다음 할 때는 요 침 튀기면서 했죠. 아, 귀찮아. 다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버금 차자처럼 이렇게 그 차례를 나타내기도 하고 버금가다 이런 걸로 자꾸 쓰여요. 특히 차례를 나타낸다. 제 몇 차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원래 의미인 이렇게 짓거리다 마음대로 짓거리다는 의미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밑에 마음 심자를 이렇게 붙여놔요. 여기에 이렇게 마음 심자를 붙여놓고서 이게 마음대로 짓거리다 해서 마음대로 자자라고 합니다. 이게 자 이거를 이제 만들어 놓죠. 자, 버금 차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안일불자죠. 이게 사실 저하고 참 많은 학자들이 이게 다툼이 있는 건데 그 다툼의 근본적인 건요. 이 소전체부터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게 소전체잖아요. 소전체에 보면은 이게 지금 해서체도 그래요. 얘를 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활. 아, 물론 소전을 보든 이걸 보든 이게 활로 보이겠죠. 활에 이렇게 줄을 감아놓은 요 활에 이렇게 활대를 얹어 놓은 것이다. 그래갖고 활이 이제 줄이 없이 그냥 이 저 줄하고 그 화살 뭐 이런 것만 얹어 놓으니까 이거는 지금 활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아직 이걸 줄을 걸고 쏴야 이게 무기가 되는 거지 아직 무기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안일불자다 이렇게 주류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고어를 보면요 이건 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갑골문에도 보면 이게 갑골문은 이렇게 해서 갑골문 활 이렇게 긋거든요. 그래서 요게 줄을 메어 갖고 이렇게 활을 쏘거든요. 이렇게 화살. 이거는 갑골문이 아니죠. 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문에 활 이렇게 안 생겼어요. 소전체로 가면서 이렇게 구부리면서 뭐 활 비슷하게 만들고 지금 해서에 와도 활이 되는데 활이 아니죠 원래는. 이게 다른 나무까지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밧줄로 묶은 겁니다. 이렇게 묶은 거죠. 이렇게 나무까지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묶어놓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아니다로 이제 자꾸 쓰이냐 그러면은
것이 이제 같은 나무가 아니죠. 다른 나무들인데 이것을 임시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다로 많이 쓰이고,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이제 묶다, 이렇게 그 나무들을 묶다, 이런 의미는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미로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금문이나 갑군문이 없었단 말이죠. 이것만 봐서는 사실은 활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제 그 20세기 이르러서 갑군문이 발견되고 계속 이게 문자 연구가 되면서 지금은 좀 이제 해석이 많이 달라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일불자였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떼나올 리자. 떼나올 리자 같은 경우에는요, 요 왼쪽에는 요거, 자, 요것도 이제 리자죠. 여기 이제 발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리자. 근데 원래 그 갑골문을 보게 되면은 요 그물이 있죠. 이게 이제 이건 덫이라는 얘기예요. 덫에서 요거는 그 짐승 발자국을 얘기하는 거, 요 덫이거든요. 덫에서 이렇게 짐승이 덫을 딱 밟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덫에서 짐승이 덫에 이제 이렇게 걸리거나 혹은 덫을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새가 있죠. 새가 이게 새 추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물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가미 그물인데, 그물이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된 거죠. 이렇게 덫으로 짐승 발자국까지. 이거 짐승 발자국 찰컥하는 그런 건데, 그러면 새가 덫을 벗어나는 모습이 아니고, 이게 올가미로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올가미를 갖다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떼놓을 진짜. 근데 왜 이게 헤어지다 떨어지가 되느냐? 여기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한 마리는 덫에 걸리고, 한 마리는 요거 자체가 또 이 덫에 걸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한 마리는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떼놓게 된 거죠. 떼놓을 리, 떨어질 리, 이별할 리, 뭐 여러 가지 이런 뜻이 나옵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감이 이것으로 이제 새를 이렇게 이제 잡아서, 만약에 잡게 되면은 기존의 새 집단하고는 이 새 내가 잡아서 내가 키우려고도 하고 내가 뭐 잡아 먹으려고도 하겠죠. 그러면은 떨어뜨려 놓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게 떼놓을 리자, 즉 덫을 그린 리자를 먼저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새 추자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떠날 리자가 되겠습니다. 자, 네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질조 버금차 안일불 떼놓을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질조 버금차 안일불 떼놓을리. 네, 이렇게 해서 47차 강의가 이제 끝이 나게 됐는데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볼까요? 인자 은측이요. 인자 은측이요. 인자는 슬픔을 이렇게 숨기는 것이요. 조차 불리라. 급할 때도, 조차 급하다 그죠? 급할 때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뭐를 무뭐하지 마라 그런 거죠. 인을 위배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것을 무위인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급할 때도. 그러니까 막 다급해갖고 막 해도 인이라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넘어질 때도 넘어져서 막 뒤로 넘어져 앞으로 코가 깨지는데도 인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애들이 막 속썩여도 팍 하다가 인인이라 뭐 요렇게 하라 뭐 그런 얘기 제가 이제 말씀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 그래서 니라 이렇게 끊습니다. 자, 인자 은측이요 조차 분리라. 분리 니자를 뺄게요. 분리라 이렇게.
인자 은측이요 조차 불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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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해서 47일차 강의가 끝나는데요. 자, 열심히 또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48일차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